이번에는 투자의 대가 워런 버핏이 이끌고 있는 버크셔 해수웨이의 현금 보유액이 약 3,252억 달러, 우리 돈으로 450조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버크셔 해수웨이 역사상 사상 최대 현금 보유입니다. 이것은 증시가 오를 만큼 올라서 투자할 곳이 마땅치 않다라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올해 들어서도 S&P 500 21% 상승 중, 가장 많이 오르는 11월, 12월을 남겨놓은 상태에서 나스닥은 24% 급등을 하는 등의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버크셔가 발표한 3분기 재무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의 현금 보유액은 지난 2분기 말 2,769억 달러에서 3분기 말 3,252억 달러로 483억 달러나 증가했습니다. 버크셔가 보유한 대규모 주식 중에 애플과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지분을 추가로 매각을 하면서 현금 보유액이 더 늘어났습니다. 특히 보유 중이던 애플 지분의 약 25%를 또 매각했습니다. 애플의 주가가 사상 최고치에 근접을 하는 등의 상승세를 타고 있음에도 워런 버핏은 애플의 주식을 대거 처분했습니다. 워런 버핏이 운영하는 투자사 버크셔 해수웨이가 지난 2일 공개한 지난 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애플은 지난 분기 동안 애플 보유 지분을 25% 감축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2분기 50% 매각에 이어서 또다시 대규모로 애플 주식을 내다 판 것입니다. 버크셔가 애플의 주식을 대거 매각을 했음에도 지금의 애플의 주식은 699억 달러, 약 96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버크셔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중에서 아직도 가장 큰 규모입니다. 버크셔 해수웨이가 지속적으로 보유 주식을 대거 매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사주 매입까지 중단을 하는 상태입니다. 버크셔는 그간의 현금 보유액의 일부를 자사주 매입에 사용을 해왔는데 이번 분기에는 그거마저도 하지 않았습니다. 버크셔가 자사주를 매입하지 않은 것은 2018년 이후 지금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일각에서는 버핏의 단짝인 찰리 먼거의 작년 11월 사망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해석 나오고 있습니다. 먼거 부회장과 버핏 회장은 70년 가까운 세월을 함께하면서 우정을 쌓았고 투자회사인 버크셔를 이끄는 최고의 사업 파트너였습니다. 그런데 1924년 1월 1일 생인 먼거 부회장이 만 100세를 한 달여 앞두고 향년 99세의 나이로 사망을 했습니다. 버핏 회장은 먼거의 영감과 지혜, 참여가 없었더라면 버크셔는 지금과 같은 지위를 결코 쌓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애도했었습니다. 먼거 부회장은 1924년생, 버핏 회장은 1930년생으로 6년 6살 차이입니다. 워런 버핏은 우리나라 나이로 현재 95세입니다. 그러니 95세, 먼거 부회장은 우리나라 나이로 100세 이렇게 돌아가신 것 아닙니까? 오랜 기간 기술주에 대한 투자를 꺼렸던 워런 버핏은 먼거의 의견을 반영해서 2016년을 기점으로 애플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했었습니다. 그때 기술주 애플을 매수했던 것이 지금 현재 거액의 수익을 거두게 된 것입니다. 버핏은 2016년 1분기에 24달러 때부터 애플의 주식을 대량 매수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현재 222달러니까 10배 가까이 불어난 것입니다. 평소에 변동성이 큰 애플, 구글, 페이스북 등의 이 기술주에 투자하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고 말했던 워런 버핏인데 애플 주식을 2016년 처음으로 대량 매수해서 시장을 놀라게 했었습니다. 이후 애플은 그의 포트폴리오에서 거의 반 가까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됐었습니다. 버크셔가 이렇게 현금을 쌓고 있는 것은 미국 증시가 연일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가면서 가치 투자의 대명사인 버핏이 투자할 만한 새 투자처를 좀처럼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버핏은 지난 5월 연례 주주총회에서 위험이 매우 낮고 수익률이 매우 높을 것으로 기대되지 않는 한 투자를 서두르지 않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버크셔 주가도 올해 25% 뛰어올라서 시가총액이 9,747억 달러. 8월 28일에는 처음으로 시총이 1조 달러를 넘어서기도 했었습니다. 전 세계의 투자자들은 워런 버핏이 다른 사람들보다 미래 경제와 시장 상황을 더 비관적으로 보는 것인지, 시장에 떠도는 말처럼 내년에 경기 침체가 오고 대공황이 올지, 사업 파트너이자 버크셔의 부회장이었던 찰리 먼거의 사망 이후 심경에 변화가 온 것인지, 투자 포트폴리오를 앞으로 크게 변경할지, 투자자들은 그렇게 많은 현금을 계속 축적을 하고 있는 배경을 한편으로는 불안해하고 있고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현재 축적된 막대한 현금은 매력적인 회사를 발견할 경우 충분한 총알이 될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버크셔가 이렇게 신중한 움직임을 보여온 것과 달리 최근 글로벌 투자자들은 낙관론을 바탕으로 현금 비중은 줄이고 주식 비중을 오히려 늘리는 분위기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기관 투자자 조사에 따르면 이들의 10월 평균 현금 비중이 3.9%, 근데 9월에는 4.2%였습니다. 9월의 4.2%보다 낮아져서 2021년 2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채권 비중도 줄었습니다. 현금 비중이 2021년 2월 이후 지금 최저치예요. 반면에 주식 비중은 9월보다도 무려 31%나 증가해서 2020년 6월, 벌써 4년 전이죠. 2020년 6월 이후 최대의 증가폭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로 부를 축적하는 가장 확률 높은 방법은 좋은 주식을 매수한 후 오랫동안 보유하는 방법이에요. 주식시장에서 자신의 돈을 장기간 높은 수익률로 불린 사람들을 보면 거의 모두가 몇 종목의 좋은 주식을 매수해서 그냥 오랫동안 보유했다는 사실입니다. 찰리 먼거가 뭐라고 했냐면, 큰 돈은 사고 파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데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한번, 큰 돈은 사고 파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데 있다 라고 찰리 먼거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사람들은 뉴스에, 소문에, 각종 추천에 의해서 이 주식에서 저 주식으로 계속 옮겨다니고 그 과정에서 실수할 가능성도 크게 높아집니다. 주식 투자는 미래 희망이 있고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주거나 걱정스러운 것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빚을 내서 주식을 매수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가가 하락을 하면 몇 년 동안 묻어둬도 되는 돈이 아니고 이자가 나가는 빚을 낸 돈이라면 정신적 스트레스는 상당히 커질 것입니다. 주식시장은 1년 내내, 아니 영원히 탐욕과 공포가 공존하는 공간입니다. 주식 투자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 최악의 적 바로 나 자신이에요.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배우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입니다. 그리고 돈을 잃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 알게 될 때, 그때는 바로 돈을 벌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